중년에 만난 진짜 사랑을 결혼까지 이어가는 사람들의 노하우. 김미경 씨는 51세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 남편과 사별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동호회에서 만난 박 선생과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자녀들은 엄마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하며 반대했고, 친구들도 지금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냐고 말렸다. 그런데도 김미경 씨와 박 선생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지금은 결혼한 지 3년째,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과연 중년에 만난 사랑을 결혼까지 이어가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 첫 번째,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인다. 중년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과거다. 이전 결혼 생활의 상처, 자녀 문제, 경제적 부담 등 복잡한 과거사가 얽혀 있다. 하지만 성공한 커플들은 이런 과거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열쇠로 활용했다. 정 여사와 이 부장의 사례를 보자. 정 여사는 이혼 경험이 있었고 대학생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이 부장은 아내를 병으로 잃었고 결혼한 딸 둘이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황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정 여사의 이혼 경험은 이 부장에게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되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 반대로 이 부장의 전처에 대한 그리움도 정 여사는 이해했다. 그만큼 사람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 이들은 서로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과거가 지금의 자신들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전 배우자 제사나 기일에도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여기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해결한다. 젊은 커플과 달리 중년 커플에게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경제적 문제, 거주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이 그것이다. 성공한 커플들은 이런 문제들을 결혼 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 최 부인과 윤 씨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다. 최 부인은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윤 씨는 부산에서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둘 다 자신의 집에 애착이 있어서 거주지 문제가 큰 고민이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두 집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서울에서 살다가 휴가나 주말에는 부산 집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서로의 생활터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경제적 문제도 미리 정리했다.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활비 분담 방식도 정했다. 큰 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의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서 나중에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서로의 병력과 복용 중인 약물, 정기 검진 결과까지 공유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상의했다. 세 번째,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다. 중년 결혼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반대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성공한 커플들은 자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 여사와 장 씨의 경우가 좋은 예다. 박 여사에게는 결혼한 딸 둘이 있었고 장 씨에게는 대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자녀들이 반대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결혼이냐,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냐며 만류했다. 하지만 박 여사와 장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대화했다. 단순히 외로워서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다. 박 여사는 장 씨의 아들을 자주 만나서 밥도 사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었다.
장 씨도 박 여사의 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마음도 변했다. 부모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결혼식에는 모든 자녀들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다. 네 번째, 급하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젊은 커플과 달리 중년 커플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다. 성공한 커플들은 이런 장점을 살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갔다. 송 여사와 김 씨는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했다. 첫 1년은 친구로 지냈고 둘째 해부터 연인 관계가 되었다. 결혼을 결심한 것은 셋째 해에 들어서면서였다. 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진 이유는 서로를 완전히 알고 싶어서였다.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의 모습도 모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둘째 해에 송 여사가 큰 수술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김 씨가 헌신적으로 간병해 주었다. 반대로 김 씨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송 여사가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 또한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도 파악했다.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여행 스타일도 확인했고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가족 관계도 이해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서 결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다. 다섯 번째,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중년 결혼의 특징 중 하나는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젊을 때처럼 하나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다. 성공한 커플들은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조 여사와 이 과장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다. 조 여사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생활 리듬이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전에는 독서,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 과장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패턴이 있었다. 퇴근 후에는 혼자 맥주 한잔 하면서 음악 듣는 시간, 주말에는 혼자 낚시 가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결혼 후에도 이들은 서로의 패턴을 존중했다. 조 여사의 새벽 운동을 방해하지 않았고 이 과장의 혼자만의 시간도 인정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했다. 공동 계좌도 만들었지만 개인 계좌도 각자 유지했다. 큰 결정은 함께하되 개인적인 소비는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건강 관리를 함께한다. 중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쉽고 이것이 부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공한 커플들은 건강 관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과제로 인식했다. 한 여사와 박 부장은 결혼과 동시에 함께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다. 식단도 함께 관리했다. 나트륨과 당분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다. 정기 검진도 함께 받았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에 검진을 받아서 결과를 함께 확인했다. 이상이 있으면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며 치료받았다. 특히 한 여사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박 부장도 함께 식이 조절을 했다. 혼자 하기 어려운 관리를 부부가 함께하니 훨씬 수월했다. 덕분에 한 여사의 당뇨는 잘 관리되고 있고 박 부장의 건강도 더 좋아졌다. 일곱 번째, 새로운 꿈을 함께 만든다. 중년 결혼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다. 젊을 때처럼 아이를 낳아 기르는 꿈은 없지만 대신 노년을 함께 보내는 새로운 꿈을 만든다. 성공한 커플들은 이런 공동의 꿈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홍 여사와 김 대리는 결혼 후 새로운 꿈을 만들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해서 은퇴 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캠핑카를 구입하고 여행 경비도 따로 모으기 시작했다. 또한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꿈도 있었다.
시골의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고 도시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 했다. 이런 꿈을 위해 관련 공부도 하고 실제로 펜션 견학도 다녔다. 이런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 일상의 작은 갈등들은 별것 아니었다. 우리 꿈을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 8번째, 주변의 시선을 당당하게 무시한다. 중년 결혼에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다. 나이 들어서 무슨 결혼이냐.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성공한 커플들은 이런 시선을 당당하게 무시했다. 최 여사와 윤 부장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다. 특히 최 여사의 친구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한데 왜 굳이라며 말렸다. 하지만 최 여사는 확신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결혼식도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렀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결혼 후에도 주변의 시선은 계속되었다. 중년 부부가 너무 달달하다.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니까 부러워하는 거야 라며 웃어넘겼다. 9번째,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한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중년 부부는 각자의 고집과 습관이 강해서 갈등이 생기기 쉽다. 하지만 성공한 커플들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여사와 장 과장의 경우를 보자. 이 여사는 깔끔한 성격이고 장 과장은 다소 대충대충하는 성격이었다. 결혼 초기에는 이 차이 때문에 자주 다툼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 완벽한 일치를 추구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나누는 것이었다. 청소와 정리는 이 여사가 담당하고 장 과장은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장 과장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는 이 여사가 참견하지 않기로 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대화로 해결했다. 젊을 때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문제를 분석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또한 사과도 솔직하게 했다. 나이가 들어서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잘못이 있으면 바로 인정했다. 10번째,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한다. 중년 결혼에서는 로맨스만큼이나 현실적인 기반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성공한 커플들은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송부인과 이사장의 경우를 보면 둘 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경제적 관리를 더욱 체계화했다.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을 관리하고 노후 자금도 꾸준히 모았다. 또한 서로의 경제 활동도 지원했다. 송부인이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 이사장이 조언해 주었고 이사장이 투자할 때 송부인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상의하니 실수도 줄어들고 수익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돈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큰 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의하고 용도는 각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관리가 신뢰의 바탕이 되었다. 이런 노하우들을 실천한 결과 중년에 만난 사랑을 결혼으로 이어간 커플들은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현명한 대처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었다. 젊을 때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더욱 깊고 오래가는 사랑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룬 것도 중요했다. 돈, 자녀, 건강, 거주지 등의 문제를 미리 해결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큰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행복을 우선시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추구했다. 그 결과 중년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중년 결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현명하고 성숙한 결혼이 가능하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더욱 행복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중년 커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노하우들을 참고한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중년의 사랑은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다르다. 더 깊고, 더 현실적이고, 더 성숙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는 사랑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산이다. 지금 중년의 사랑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방법과 충분한 준비만 있다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 중년의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며 가장 행복한 시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년 결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법적인 문제들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문제, 재산 분할, 부양 의무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각자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할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도 점검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은 중년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거주지 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각자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집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곳에서 살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도시를 선호하고 다른 사람은 시골을 좋아한다면 평상시에는 도시에 살고 주말이나 휴가 때는 시골에서 지내는 방법도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거주지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들과의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새 배우자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한다. 특히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새로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는 무리하게 가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친구들 중에는 재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진정한 친구라면 결국 당신의 행복을 이해하고 축복해 줄 것이다.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기존 관계의 변화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새로운 즐거움도 찾을 수 있다.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미리 해결해야 한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은 종교가 있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강요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취미나 여가 활동도 조정이 필요하다. 각자 좋아하는 활동이 다르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다. 또한 개인적인 취미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식생활 습관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건강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당뇨나 고혈압 등이 있다면 식단 관리가 필수인데 이를 부부가 함께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운동 습관도 마찬가지다.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산책, 등산, 수영, 골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여행 계획도 세워보자.
중년 부부의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여행이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다.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점차 해외여행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은퇴 후의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 언제 은퇴할 것인지,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은퇴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먼저 은퇴하면 생활 패턴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노후 자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각자의 연금과 저축을 합쳐서 노후 생활에 충분한지 점검해보자.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모으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언장 작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 이때를 대비해서 서로의 뜻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다. 장기요양이나 치매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어떤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자. 의료진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단골 병원과 의사를 정해서 꾸준히 관리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까운 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두자. 이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중년 결혼은 젊을 때의 결혼보다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만큼 더 성숙하고 안정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반대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중년에 만난 사랑은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이런 사랑을 결혼으로 이어가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다. 따라서 중년의 사랑을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자.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중년의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이다.